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비트코인이 실시간 검색에 올랐더라고요. 뭔가 올랐으니까 반응이 있으니까 그렇게 뜨는 거겠죠.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앞으로 한 번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죠? 그 이유는요, 단순해요. 그냥 투자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시세를 한 번 더 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그게 어떤 신호가 들어와서 그렇다,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관점보다는 좀 더 넓은 투자의 관점으로 한 번 주목받았던 투자 대상은 다음에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라는 원리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투자라는 건 심리 싸움이거든요. 이 투자를 비밀스러운 정보를 캐거나 또는 뭐 어떤 고수를 만나서 그가 알려주는 뭐 이런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이 본다면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갖게 돼요. 투자라는 건 심리거든요. 사람들이 돈이 어디에 몰릴까? 그거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을 우리가 이 대상을 딱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한국에 어떤 투자 열풍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어쨌거나 한국인들의 많은 돈들이 이 비트코인에 돈이 몰렸었고, 이러한 차트들을 그래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언제냐? 1년이 여러분 근데 벌써 넘었어요.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뒤로 나서 차트가 계속 무너지고 있죠. 왜 무너질까요? 이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이 고점에서 사줘야 되거든요. 고점에서 사줘야 또 오르는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 투자 대상들이라는 건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살려는 사람이 더 많아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철저하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또는 또 여론에서 비트코인 투자하면 마치 뭐 죄인인 것 마냥, 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농협 이제 계좌 틀 수 있다 하더라고요. 농협으로 거래하라고 하더라고요. 농협 가서 비트코인 만든다고 하니까 안 된대요, 저한테. 비트코인을 만들려는 목적으로는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죠.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내 돈을 받아줘야만 또 주가가 올라가는 옆으로 가거나 하는 건데, 돈들이 계속 빠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모르는 것도 웃기고, 위에서 샀던 사람들은 마냥 당하기만 한 겁니다. 정부 정책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탈출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완전 끝나버렸냐? 사실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건 뭐냐? 이전에 크게 주목받았던 투자 대상은 다시 한번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이걸로 장난치기 쉬우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신규 자금을 막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투기가 될 수도 있다.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세탁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막 꺼내고 있긴 한데, 내 돈 갖고 내가 투자하겠다는 데 이제 그런 거 말하는 것도 사실 웃기기도 하고요. 이제 약간 의심해서 본다고 한다면 물량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어요. 물량을 이제 폐쇄적으로 운영해서 물량을 다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규 자금이 안 들어오니까. 자, 그런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른다?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 그게 뭐 정해진 일인가?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식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주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여드릴게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투자 대상 시장은 다르죠, 분명히. 대상은 달라요. 이건 실물 자산이기도 하고, 뭐 비트코인은 뭐 가상의 화폐지만 어쨌든 뭐 돈으로 활용되는 건 같지만 투자 대상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이 주식도 재료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수요가 급증해서 오른 거고, 비트코인도 야, 비트코인이 뭐 이제 글로벌 화폐로 대신 대체할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편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뭐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재료 똑같아요. 주식이랑 그런 재료로 끌고 와서 오른 것도 똑같아요. 기대 심리. 그리고 나서 중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거 뉴프라이드라는 전혀 다른, 비트코인과 전혀 관계없는 주식 종목입니다. 그리고 중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너도 나도 뉴프라이드 투자해서 돈 벌었다 하니까 나도 투자하고 너도 투자하고 이 사람도 투자하고 다 투자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요? 똑같죠. 비트코인도. 아니 뭐 비트코인 뭐 보면서 야 이게 미래 화폐를 뭐 대신할 수 있고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뭐 엄청난 첨천단 기술, 그런 거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돈 벌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져요? 박살나면서 무너져요. 투기성 자금들이 쭉 빠지니까. 성격이 똑같아요. 비트코인은 다릅니까? 아니죠. 비트코인 똑같아요. 박살나면서 무너집니다. 박살나면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전 뉴프라이드를 자주 예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뉴프라이드에서 쭉 바닥에서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힘이 없는 거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나요? 연상을 계속 치면서 몇 프로가 올랐나? 1,000원짜리가 7,000원이 됐습니다. 7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단기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뉴프라이드 옛날에 그 경험했던 환상이나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야, 뉴프라이드 하면은 막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 세력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내가 뉴프라이드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냥 끝내면 굉장히 아깝다라는 거죠. 왜요? 조금만 상한가 만들어내고 상한가 딱 2개만 만들어내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개미같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려들어요. 몰려들어. 이유는 알겠죠? 그 전에 있었던 그 기대감과 그 힘을 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투자라는 건 뭐랬죠? 심리예요. 심리. 그 심리는 뭡니까? 오를 거라는 기대감. 비트코인은요.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이제 힘이 없지만, 지금은 아직 뭐 없지만, 얘가 만약에 여기서 뉴프라이드처럼 뭐 상한가라든지, 상한가는 없죠. 근데 그 비트코인에 여기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주면서 조금만 오르려는 모션이 취해진다. 돈들이 또 여기 몰릴 겁니다, 여러분. 돈들이 또 여기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스토리를 이미 이제 세력들은 알고 있고 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먹는 건 거의 주식시장에서는 교본이에요. 교본. 한 번 했던 애가 마냥 떨어지지 않고 2차 파동을 보통 갑니다. 2차 파동. 그 2차 파동이라는 거는 1차 파동 때의 힘만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정도의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2차 파동이 또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이처셀 한번 볼게요. 옛날에 화제를 많이 쳤던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볼게요. 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10배 이상 뛰어버렸고 이제 투기성 자금으로 인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쭉 박살이 나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또 어떤 모션이 나오나요? 이제 쭉 눌릴 때 또 그때 상한가 또 상한가 이런 식으로 치게 됩니다. 얘는 뉴프라이드만큼은 아니고 한 3배 이상은 갔네요. 예, 3배 이상은 단번에 뛰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의 관점은요. 비트코인은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한 번 주목받으면 한 방이 또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어요. 세력들이. 그리고 향후의 얘기를 드리자면 그게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얘가 한 번 딱 치고 올라가는 그 파동, 그 힘이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결국 비트코인은 자 주식이라는 건요. 재료가 계속 발생을 해요. 이 회사가 어떤 진출을 하고 뭐 약품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재료를 만들어냅니다. 이슈를 만들어내요.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그게. 근데 비트코인은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상용화. 뭐 거래되는 거.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얘 본질 자체는 어쨌든 본질 자체는 화폐 용도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편리함을 위한 결제 수단을 위한 화폐 용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출범했을 때 그 변동성, 그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서 이렇게 시세에 대한 어떤 등락폼이나 정부 규제가 없어서 이렇게 날뛴 건데 이제 앞으로 이게 화폐처럼 사용이 되고 해외에서도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세가 안정화가 돼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는 건 화폐 가치가 신뢰할 수 없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뭐 등락률이 갑자기 높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고 그냥 물가나 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수요나 공급에 의해서 또 한번 정해지겠지만 그것이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대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그 매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전의 그 파동과 앞으로의 파동은 또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트도 바닥권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편리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금 쓰다가 신용카드로 넘어갔다가 이제 신용카드에서 그 휴대폰 결제, 소액 결제를 했다가 이제는 삼성페이나 이런 걸로 카드도 안 갖고 다니는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스마트폰 다 사용하는 시대에 해외에서도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환전 같은 걸 하지 않고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앞으로 상용화가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가 덩달아 같이 오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내야 되니까. 예,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면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오를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투자 대상으로 삼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요, 역시나 이제 그때 가서의 또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상황은 또 피해야겠죠. 고점에서 손해보고 막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항상 투자라는 건요, 남들 다 할 때 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남들 다 할 때 하면 늦고, 언제나 미리 사서 안정적인 자리에서 미리 사서 내가 들고 있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계속 할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남들이 다 하는 시점은 늦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